그때 처음으로 나온 말이 헐이에요. 헐. 너무 깜짝 놀래. 저렇게 더러운 얼굴로 세상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웃어 보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의외로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러면 뭐 미친놈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첫날 여기까지 까지 나왔지만 이게 안 되고 이틀날까지 안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나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렇게 사람들 말해서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다가 이 하하하 6글자였다고 생각하는데 하하하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분들의 고민이 도대체 뭔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게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항상 모든 게 다 긍정적이시고 뭐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참 웃는 상이셔. 뭐 어떤 직원을 얘기할 때 아, 그 직원이 그런 태도는 너무 좋지 않지 않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셰프님께서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야. 단골분이 계셨어요. 단골이 계시는데 좀 소위 말해서 약간 진상인 분이세요.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좀 까다로우시고 그래도 뭐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냥 또 흘려보내세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빨리 있는 게 산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달라고 못 하시고. 이게 무슨 일이야. 빌려주고 못 받으시는 것도 있고. 제가 돈 달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해도 뭐 줄 때 되면 주겠지. 약간 그런 식이세요. 두 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웃고만 계신다. 아이고. 바보 같아.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또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네. 네. 사건 25시를 만드는구나. 없는 사건을 만든다. 아니 뭘 긍정적인 걸 걱정을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자 셰프님이 제보하셨듯 두 분 다 굉장히 지나치게 좀 긍정적이라는 데는 동의하세요? 노력을 하죠. 네. 아 긍정적이려고.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내성적이었고 약간 완벽주의였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맨날 그 서비스 교육 같은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 항공사 스튜디오스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리사들이니까 자기네는 하루에 거울을 보고 100번씩 웃는 연습을 해요. 웃는. 저는 뒤에 앉아서 교육받아서 미쳤냐? 상당히 그런 부정적이고 약간 그 반항적이었었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한 몇 년 정도 지난 어느 날 화장실에 거울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온 말이 헐이에요. 헐. 너무 깜짝 놀래. 저렇게 더러운 얼굴로 세상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충격을 받은 거죠. 갑작스럽게 본 거울의 모습 한 번으로. 그래서 뭔가 하나의 계기인데 뭔가 나를 바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80년도, 90년도 때만 해도 서울역 앞에서 대기업 신입사원들은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웃어 보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생각을 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의외로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러면 뭐 미친놈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남의 눈도 의식을 해야 하는 건 분명하니까. 근데 첫날 여기까지 까지 나왔지만 이게 안 되고 이틀날까지 안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나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렇게 사람들 말해서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다가 이 하하하 6글자였다고 생각하는데 하하하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요? 지하철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일해다 말라고 갑자기 하하 그런 그때는 주방장이 아니고 주방장이 좀 미치냐. 별명이 그때는 또라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확실하게 또라이라는 별명도 들었던 것 같고. 형도 그 되게 긍정적이려고 노력 많이 해요.
어느 정도 되면 옛날에 야 나는 저한테 편안하게 좋은 꿈 꾸고 싶어서 마무리 되게 잘하고 싶으니까 뭐 요구르트를 먹고 자든가 사탕을 물고 자 막 이래. 이게 단 거를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 기분 좋은 거를 잠들 때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그걸 유지하고 싶다. 끝까지 안 먹어서 다행이고 당뇨 걸렸어. 그러니까. 네. 다 썩을 뻔했네요. 네. 그 정도로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가져가려고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들은 주식을 한 지 되게 오래됐고요. 아하. 사실 주식 얘기하면 좀 약간 좀 씁쓸하긴 하는데 주식 투자 실전 투자라는 게 있어요. 모호 투자 말고 실전 투자에서 1등 돼갖고 10만 원. 그래서 제목이 주방장도 주식 투자면 1등을 할 수 있다 했고 1등 그때 1등의 부상으로 렌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이 머리 10년 전인데 거의. 머리 되게 좋아요. 야.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조언을 주죠. 조언을 하는 저는 무조건 믿고 있어요. 근데 한번 물린 적이 있어갖고 근데 동생분이 주신 그 네, 정보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가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유야. 뭐 야, 이제 동생분이 이렇게 땀 흘릴 정도면 크게 물리시고. 야, 크게 물리신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그래. 사실 원래 이런 얘기도 잘 안 하는 편이죠. 왜냐면 하게 되면 그 안 좋았던 것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잊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래도 그게 결국은 잊혀지지 않잖아요. 잊혀지진 않죠. 근데 그러면 크게 싸움 없이 그냥 허허허 이렇게 넘기셨어요? 아이, 그걸로 싸맬 일은 아니라고 생각. 왜냐면 그건 다 내 책임 하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거는 절대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우리 동생분도 그때 주식 좀 물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형제가 뭐 깔끔하게 물렸으면. 아니 그리고 나도 네. 그 한참 물리고 형이 또 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네. 또 용돈 또 500만 원 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리고 야, 나 이거밖에 없다 이거 써라 그러고 딱. 두 분이 어. 형제가 너무 좋으시니까 어. 두 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거나 그래. 서운했던 일은 없지 없으세요? 없지. 의견 충돌 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다들 나이 먹고 둘이 식당을 하는데 다 잘 됐어요. 왜냐면 둘 다 호텔 주방장 출신이고 오. 네. 하다 보니까 가게도 꽤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개 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자존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두 분 사이에. 네, 왜냐면 없는데. 이래서 양쪽 얘기 들어봐야 돼. 그러세요. 왜냐면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은 나는 좀 빨리 정리를 하고 싶고 그래도 동생은 계속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갈라지자 형제. 갈라지는데 시간이 한 2, 3년, 3, 4년 정도 지난 후에 이건 되게 미스테이크다. 왜냐면 둘이 아무리 갈등적인 요소가 있고 한다 치더라도 둘이 있으면 되게 시너지가 많았었는데 그때는 살면서 처음으로 느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헤어지고 약간 그런 갈등적인 싸움만 조금 예, 이제, 싸움만. 네, 분리를 갈등이었어. 하시는 난 몰랐어. 확실히 두 분 다 좀 네. 금방 있는 건지 긍정적인 건지. 아니 어차피 사업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고 형은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꽤 오래 했으니까 같이 한번 각자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고 이제 했는데 형이 대부분 다 양보했어요 저한테. 네. 네. 늘 그렇듯이 양보해가지고 그냥 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꼭 어렸을 때부터 지금 죽이 잘 맞는 거는 내가 잘못하면 어머니가 이제 종아리 걷어갖고 막 때리거든요. 그러면 동생이 막 울면서 형이 잘못한 거는 자기가 잘못 보피는 거라고 자기도 맞고 그렇대. 잘못 보피는 거라고 자기도 맞고 그렇대. 친한 형제. 그런 건 여전히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꼭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같이 사이가 좋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생각나는데요. 눈물 날라. 네. 어머니가 더 이상 못 때리시잖아요.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런 거 옛날 생각났어요. 들으시면서 우리 박사님도 갑자기 네.
네. 설 연휴가 딱 끝나고 직원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했는데 완전 호텔 난리가 나 있었어요. 난리가 나 있었어요. 매장이 다 시꺼멓게 돼 있고. 서울 도심의 호텔 지하 1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4시 50분. 어머나. 이 불로 호텔 직원을 포함해 600여 명 전원이 긴급 대피하고 연기를 마신 58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 큰일이네. 뉴스까지 났어요. 그랬네. 그럼요. 네. 어머.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좀 받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세요.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건 그냥 닫아버리세요. 아우, 아까워. 하세요. 계속 하세요. 되게 자주 하세요. 그때 그 미련이 일에. 있으시다는 거네.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왜 그렇게 가둬두고 사시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불편함이 없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야. 인명 피해는 그 호텔 자체는 다행히 이면 피해는 없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사실 그 자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의. 아니, 그 1억 원어치를 어떻게 100만 원에 그러니까요. 넘겨요? 네. 너무 돈 아까운데. 근데 사실 좀 속으로는 눈물을 좀 머금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 좀 터무니없는 상황, 터무니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죠. 어차피 기정사실화 됐으면은 저거를 머릿속에 혹은 염두에 계속 갖고 있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니까 긍정이라면 좋은데 부정적인 그런 네. 요소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예요. 박은영 셰프님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아니, 근데 네.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상처가. 그렇죠. 근데 계속 하신대요. 알고 보니까 내가 좀 버릇처럼 되긴 했는데 네. 그렇게라도 조금은 해갖고 이제 조금 큰 거를 작게 이렇게 점점 없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해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냥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승승장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해피엔딩으로. 네. 뭐 중간에 뭐 남자 여자 만났다 헤어졌다 뭐 오해 생겼다 이런 거 이런 진짜 거. 안 봐요. 이건 나도 몰랐지만 네. 저도 아까 똑같은 것 얘기하니까 같아요. 흥도 그러더라고. 갈등 있고 막 이제 주인공이 또 뭐 어디 위험에 처해 막 이런 거 보기 싫어요. 좀. 네. 드라마 봐도 그 회에서 다 해결되는 건 봐요. 해 넘어가면 짜증나서 안 봐. 그 다음에는 안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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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좀 거듭 반복해서 느껴지는 거는요. 느껴지네. 네, 이게 이제 그 긍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인정. 이것이 아닌 부정. 네, 부정하는 거죠. 아니야. 이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 네. 약간 기억 왜곡. 이것을 동반한 현실 도피 심리를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가장 장수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할 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좋았던 과거로만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빗대어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일컫게 됐는데요. 일종의 아름다웠던 향수에 젖는 퇴행심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이 무드셀라 증후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특히 어린 시절에 겪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었던 분들도 있고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좀 미운 마음이 드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무드셀라 증후군이 있으면 이러한 어린 시절을 너무 미워하죠.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만 있었죠. 뭐 이런. 그래서 뭐 어쨌든 사람을 이해하려면 뭐 어린 시절부터 쭉 우리가 겪어온 어떤 쌓인 것들의 나중에 합이니까. 네. 뭐 앞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 시절 얘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 극빈자라고 극빈자 네, 가족이었거든요. 네, 어머니가 네. 그런 걸 신청했고 이제 되게 가난하게 살았던 네, 거 네.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부친이 되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6살 나이, 동생은 3살 나이, 3살 차이니까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 숫기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홀어머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희들 또 어렵게 키우고 했었으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집에서 장사를 할 때 왕대포를 팔았어요. 막걸리. 네. 한 잔씩.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왕대포에다가 막걸리 퍼가지고 네, 네. 설탕 넣고 먹었던 기억나.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네. 그랬던 기억도 나는 것 같고. 중고등학교는 어쨌든 거의 사립이라서 그 네네. 학비를 또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네. 학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학비를 못 내면 연탄값인가? 잡비 같은 걸 그런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잘 못 내니까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하복을 입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하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돈을 줘야지 하복을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옷을 안 입고 그냥 사복을 입고 갔죠. 중학교인데 다 교복에 있는데. 그 이제 선생님이 알아보니까는 그 동창 친구들이 알아보니까 가난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모아가지고 돈 모은 걸로 사가지고 여름 하복을 갈아입고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철없지만 자랑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그 항상 되게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기억나요. 네. 저도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게 비 오는 걸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네. 40대까지. 아, 비 오는 날이요? 왜요? 아, 비 오면 맨날 그 물에 잠기고 위에서 물 떨어지고 아래 물 잠기고 집이- 그러니까. 집이 물이 새는구나. 네, 물이 지붕에서. 대역군데 다 새고 네. 조금만 더우면 그 아궁이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네. 그 기억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되게 안 좋아했어요. 네. 네. 그냥 한 40대 정도 되고 나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빚을 일는 비 오면 커피 한 잔 마시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네. 되게 예쁘게만 기억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을 네, 것 네. 같은데. 가끔은 그 멋있는 남자 어르신 지나가면 와 저분이 나타나서 내가 네 아빠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죠. 네. 네, 저는 판타지가 있었네. 네, 어느 그래. 날 이렇게 네, 맞아요. 나타나지 어릴 때는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 저도 비슷한 환상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는 좀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이제 거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만 저기 했는데 저를 처음에 낳았을 때는 온 동네 자기 혼자만 당신 혼자만 아들이 있는 것 마냥 항상 이렇게 안고 다녔다 하고요. 네. 한 번도 어머니하고 언성 높이고 싸맨 적이 없다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인지하시고 그래 잘 웃는다 하니까 오늘 저도 보니까 잘 웃는 편이라서 이거는 아버지의 유전자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엄마의 유전자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어. 그 부분들이 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런 것이 있고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 기억 같은 거는 이제 산에 갔는데 물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먹는데 아버지가 딱 마셔보더니 이거는 흐르는 물인데 그거 마셔도 된다고 그 물을 마시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단말마적인 그런 추억이지만 다 좋은 느낌들 그다음에 듣는 얘기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전자를 내가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근데 어떻게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교통사고 났고요. 근데 그때 12월 달에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극장 가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서 영화를 본다고 했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어머니는 저를 안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버스였으니까 미니버스 같은 것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저를 이제 차에 태우고 건너편에 짐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아버지가 길 건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좀 이따 차가 와서 꽝 부딪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 6살 때 한 얘기 엄마 아버지 죽었어. 딱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장면을 직접 네, 목격을 저 하셨군요. 혼자만 봤죠.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는 기억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아주 오래된 일이죠. 아, 네. 그랬군요.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지는데. 네. 아, 뭐 마음에 담고 계시겠죠. 그게 뭐 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태어났었을 때부터 운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었던 거고 항상 제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 잘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네. 어머님과 동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네. 형은 그래도 그런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아요. 형은 보통 그런 거 많이 보면 늘 그러는데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어릴 때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기억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제 환경적인 요소하고 되게 상관이 많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가 저희들 또 어렵게 키우고 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이 정도까지는 내가 공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못하니까 너는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서울에서 왕서방 아저씨 올 테니까 따라가라고. 그래서 따라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당연히 불만투성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도 다니고 싶고 한 일주일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울었던 그런 기억은 아직도 뇌리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악의 구렁텅이 악은 아닌데 이런 구렁텅이에서 나를 꺼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느꼈죠. 네, 그랬군요. 얼마나 그 당시에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이게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의 삶에서 어린 나이지만 그때 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굉장한 무력감과 좌절감, 절망감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보는데요. 아까 구렁텅이라고 네, 말씀한 그게 게 이제- 바로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던 거네요. 갑자기 슬프네. 혼자 얘기해 보니까. 네. 저는 형보다 쉬웠어요. 왜냐면 형이 먼저 설레에 갔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울건 다 형도 우는 줄 몰랐어. 울 줄 알았으면 되게 토닥여줬지. 나는 형이 했으니까 난 당연히 나도 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 서운한 건 있었지. 나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서운한 건 있었지만은 형이 했으니. 네, 나도 그냥 순응한 것 같아요. 형이 먼저 설레가 있으니까 쭉 형이 갔던 길을 어느 정도까지는 형 갔으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지 뭐. 이에서 내가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16살 때 시작하고 한 6개월 지났나? 이제 그 배달을 했을 때 배달하고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막 그럴 때 형이 원래 형제 같이 일 못 하잖아요. 주방장님한테 말씀 잘 드렸고 제가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일할 때 형이 좀 빨리 가르치려고 형도 그때 몇 년 안 됐는데 19살 때 맨 밑에 바로 위에요. 맨 밑에 바로 위. 맨 밑에 자리 없을 때 화교학교를 다녔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중국말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고향 사투리 네네. 산동 지역에 그것만 배우다 사투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혼났어요. 뭐 해라, 뭐 갖고 와라. 쳐다보니까 모르니까 나. 되게 많이 혼났죠.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제 미리 너한테 이러지 마 저러지 마 그런데 자기는 사부들이 자기한테 얘기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가 항상 먼저 간섭을 하니까 연루도 한번 나오더라고. 만한 게 형이니까 형한테 욕 한번 했죠. 야, 네가 뭔데? 그러니까 자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그러셨군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 고생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고생했나? 그때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살았지라는 생각이지 그걸 고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냥 이게 내 길인가 보다. 뭐 악의 구렁텅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 그래 악은 뺄게요. 네네. 굉장한 이제 좌절과 절망과 무력감이 들어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여경욱 셰프님은 아주 이렇게 마음이 막 뼈저리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질 않으셔서 이거를 그럴 수도 있어. 너무너무 네. 고생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살면서 동생한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후배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막 이 세상에서 내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이제 일찍을 살았어요. 왜냐면 나였어? 왜냐면 내 동생이 덕을 제일 많이 봤다. 왜냐면 내가 3년 앞섰지만은 어쨌든 그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제가 혼자 다 겪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은 너는 따라만 오면 돼. 그런 개념을 좀 저는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커요. 형이 그런 게 크고 난 가고 싶은데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다른 길 가고 싶은데. 나는 양식 하고 싶은데. 나 양식 하고 싶은데. 그냥 그래서 그 모자 세운 형이 더 잘해요. 여경 셰프님도 궁금해요. 인생에서 이제 형이니까 또 같은 직업도 갖고 계시고 또 좀 잘 이렇게 기대면서 그런 편이신지. 기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기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각자 도생해죠. 각자인데 서로 의지는 하죠. 왜냐면 내가 어려운 거 있으면 의논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의지가 되면서 늘 옆에 있으니까 이게 기대는 벽이라고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형이니까 형이니까 늘 있으니까 뭐 사실 이제 그 장자시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당시에 큰 아들이면 어머니를 잘 모시고 동생을 또 잘 케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그걸 넘어서서 사돈의 팔촌가, 네, 바이든에 이르기까지를 다 지금 과도한 책임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다 돌보고 계시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 하는 걸 이해해봐야 됩니다. 제가 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경래 셰프님의 사람을 대하는 주변 사람을 챙기는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으로 직원들이나 제자들을 다 챙기는 모습들은 대형의 모습이에요. 대형. 그러니까 이게 왜 무협지에서 보면 따그인가요? 따그가 아니라 따그. 물론 이제 동생에게는 상징적으로는 아버지 역할, 결국 잘 보살피고 가족을 동생을 케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주 대형의 모습이었거든요. 큰 형님. 한번 우리 여경래 셰프님과 여경욱 셰프님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어린 시절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특히 어려움들은 어린아이의 책임은 일도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자초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어른이 돼서는 이해하지만 그 당시 어린 시절에는 나름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는 극빈자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어려움들, 주변의 편견,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또 거기서 오는 아버지의 부재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계속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 합쳐지면 그 상황 자체가 한 인간, 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원적인 수치심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 수치심을 없애려면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적으로는 성공을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대형이 돼야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담대하고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건 절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부정적인 화라는 감정을 확 내지 않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내 자신이 존재해야 나는 좀 좋은 사람인 거죠. 그래야지만 그 어릴 때 상황 때문에 느꼈던 근원적인 수치심이 안 건드려지는 거죠. 결국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 셰프로서 셰프님 오늘 맛있었어요. 이걸로는 이게 다 채워지지 않죠. 그걸 넘어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시고 제자들을 육성하고 제자들을 또 케어하고 또 직업 이름을 또 다 아름아름을 해서 다 또 집어넣고 어렵다는 사람들은 다 도와주고 이런 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염원, 그거는 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겪었던 마음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약간 승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주 비통하고 처절한 어린 시절을 좀 더 나은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쭉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확신이나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좀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더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확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푸시 있었는데 이제 박사님 얘기 그렇죠. 왜냐하면 확신. 그런 개념을 모호하게 추상적으로만 되게 많이 갖고 있다가 디테일하게 분석 같은 거 해주시니까 맞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맞아 그랬는데 큰일 났네. 네. 큰일 났네. 아니, 제가 우리 주사님이 네. 들으면 별로 안 좋을 텐데. 네. 근데 근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그 화를 내는 나. 이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확 느껴질 때 어떤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화를 내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요것만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정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계속 동원을 하시면 지금 경래 셰프님이 말씀하셨던 그쪽의 길로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셰프님으로 계속 쭉쭉쭉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근데 왜 여경옥 셰프님은 네. 좀 같은 환경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좀 그 다르신 느낌이 것 좀 같아요. 다르거든요. 그렇죠. 좀 형이라서 다르죠. 다른 거 아닐까요? 형 동생이라서. 그렇죠.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은 책임감이나 이런 게 네. 확실히 좀 적지 않나 싶어요. 네. 형이 온몸으로 다 받은 거죠. 이게 서열 때문에. 그리고 피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형이 또 뒤로 숨는 형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인생 다 맞으라고. 네, 경리 셰프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에서는 치사한 인간으로 있는 거는 못 견디시죠. 그거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화살과 어려움을 다 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경옥 셰프님은 그 동생이니까 아무래도 형의 조금 방패 뒤에 서 있었던 면이 좀 일부 있죠. 물론 그렇죠,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덜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보니까. 와이프 맨날 그래요. 네. 야, 형만한 아우 없어. 맨날 그 얘기해요. 네. 든든하시죠. 옆에 형님이 계셔서. 형 있으면 든든하죠. 네. 그게 기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 기대는 거네요. 네네. 기대는 거였네. 네. 또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동생이 옆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세요? 네, 그거는 맞죠. 왜냐면 좀 네네. 웃기는 얘기로 이제 나이 먹고 누가 하나 간다고 그랬을 때 그것까지 생각 이제 저희들은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면 좀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슬퍼도 그래도 씩 웃으면서 보내야 될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죽는 것까지 하니까 웃기네. 오늘 이렇게 두 분, 여경래, 여경옥 셰프님, 이 두 분은 정말 자수성가를 하신 인물들이세요. 이런 좌절을, 어려움을 딛고 가는 내면의 힘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끌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 경지에 이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에게 정말 저는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머리 숙여 존경을 표현합니다. 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선생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민도 맞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요새 또 최고 대빵이신데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해가지고 저희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중요리 하는 사람으로서 양면성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기여될 수 있는 우리 형제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승마로 너무나 잘 극복하셨는데 사실은 처음 네. 시작이 무한한 긍정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긍정의 뜻을 다시 배웠잖아요. 네. 인정하는 긍정. 네, 네. 두 분이 좀 더 네. 건강한 긍정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옛날엔 좋았지. 지금은 더 좋지. 네. 그래. 잊지 마시라고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 사람당 한 개씩이에요. 유튜브 셰프님께 네. 오은영 박사님. 네. 네, 아, 이 모든, 박사님이세요? 네, 모든 과거들이 모여서 현재를 이루죠. 네. 근데 또 과거의 아픔도 나의 인생이고 현재의 인생도 내 것이고. 네. 그래서 과거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지. 그 그래서 상당히 네. 미래지향적인 얘기라서 네. 제가 좋아하는 긍정의 극치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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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인정. 네, 우리 꼭 인정. 기억하자고. 네. 감사합니다. 네. Every other day to start. I know